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인체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계통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부학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표는요,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경이로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전략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나는 그 여정 전체를 따라가 보면서 각 기관들이 어떤 기발한 전략을 쓰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억대 1의 경쟁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수억 개의 정자를 쏟아내는 그 생산 공장에서부터 단 하나의 난자를 위해 모든 걸 거는 그 정교한 시스템까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생명의 시작, 그 전략적 설계를 한번 엿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정자의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고안이라는 이 생산 공장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막 만들어진 정자는 아직 좀 미숙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갓 태어난 신병 같은 상태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인 부고환이라는 훈련소를 거쳐야 한다고요. 여기서 대체 뭘 배우는 건가요? 아, 그 훈련소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고안에서 막 만들어진 정자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꼬리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아, 그냥 달려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부고환이라는 아주 길고 구불구불한 관을 한 2주 정도 통과하면서 비로소 꼬리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그러니까 운동성을 획득하고요. 또 수정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일종의 생존 수영 강습을 받는 셈이네요. 네, 딱 그거죠. 아하, 재밌네요. 그럼 그 생산 공장, 즉 고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봤어요. 음낭이 고환 온도를 체온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게 유지한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온도에 민감한 거죠? 그냥 체온이랑 같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정자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효소들이요? 네, 이 효소들이 딱 그 2에서 3도 낮은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온도가 우리 체온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면 효소 기능이 뚝 떨어져서 정자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기형정자가 생길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예 고안을 몸 밖으로 빼내서라도 그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설계를 택한 거죠. 와, 정말 극단적인데 그만큼 중요하단 거군요. 그럼 그 공장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고환 안을 보면 정자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네요. 자료에 보니까 정자 형성 세포, 세르톨리 세포, 사이질 세포 같은 여러 세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각자 무슨 역할을 하는 뭐랄까 한 팀인가요?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죠. 정자 형성 세포는 당연히 정자가 될 주인공이고요. 네, 주인공. 그리고 사이질 세포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 전체 과정을 총지휘하는 감독 역할을 합니다. 아, 감독이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르톨리 세포인데요. 일종의 보모이자 경호원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 동시에 아주 특별한 방어막을 만들거든요. 방어막이요.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의 면역계로부터요. 네, 자기 면역계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딜레마인데 우리 몸의 면역계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자는 감수 분열을 거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보면 절반만 나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면역계 입장에선 이게 침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공격해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몸이 자기가 만든 세포를 공격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르톨리 세포들이 서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해서 혈액 고안 장벽이라는 걸 만듭니다. 혈액 고환장벽. 네. 면역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고안의 정자 생산 구역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생식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 일종의 취해법번 구역을 만든 셈이죠. 와, 자기 몸 안에 취해법번 구역이라니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완성된 정자의 구조를 보면 흔히 미사일에 비유하잖아요. 유전 정보가 든 머리, 에너지를 내는 중간 부분, 그리고 꼬리. 정말 완벽한 설계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설계의 핵심이 최소주의라는 거예요. 최소주의요. 네. 정자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편도 여행을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버렸어요.
세포줄도 거의 없고요. 손상됐을 때 스스로를 수리하는 능력도 없죠. 오직 유전 정보가 담긴 탄두와 엔진만 남긴 겁니다. 아, 극도로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취약한 존재인 셈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오직 전달이라는 임무에만 모든 걸 건 설계인 거죠. 이야, 정말 모든 걸 걸었네요. 이렇게 완벽한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훈련소까지 거쳤습니다. 그 다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을 마친 정자들은 정관이라는 근육질의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최종 발사 직전에 아주 중요한 보급 부대를 만나게 되죠. 보급 부대요? 네, 바로 정랑, 전립샘, 요도구샘 같은 부속샘들입니다. 이들이 분비하는 액체랑 정자가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정액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 그럼 정액이 그냥 정자를 실어 나르는 운반 수단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정액은 정자의 생존과 임무 수행을 위한 최첨단 서포트 시스템이에요. 오, 예를 들면 정랑에서 나오는 액체는 정자의 주된 에너지원인 과당을 공급해주고요. 요도구샘은 사정 전에 먼저 나와서 요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활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립샘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여성의 질 내부는 외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강한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건 훌륭한 방어 체계지만 정자에게는 거의 염산처럼 치명적인 환경인 거죠. 아, 그렇죠. 이때 전립샘이 분비하는 알칼리성 액체가 마치 선발대처럼 먼저 들어가서 그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덕분에 정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이 보급이 없으면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전멸하는 겁니다. 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네요. 마지막으로 최종 발사대인 음경의 구조를 보면요. 자료에 음경 새우몸이랑 요도 해면처라는 두 종류의 조직이 나오더라고요. 왜 굳이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냥 하나로 합쳐서 발기 기능을 수행하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요. 발기할 때 강한 압력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을 지나가는 요도를 꽉 눌러버릴 거예요. 아, 통로가 막히는군요. 그렇죠. 그럼 정작 정액이 나갈 통로가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요도 해면체는 상대적으로 덜 팽창해서 음경 새온몸이 강하게 발기하는 동안에도 요도가 눌리지 않고 제 모양을 유지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통로를 보호하는, 와, 정말 절묘한 이중 설계네요. 네, 아주 공학적인 설계죠. 지금까지 수억 개의 정자가 벌이는 그 치열한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청난 숫자와 속도의 게임이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다른 반쪽으로 넘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전략을 보게 됩니다. 속도가 아닌 인내, 그리고 숫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 바로 난자를 키워내는 여성의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남성 생식 계통의 목표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멀리였다면 여성은 최고의 하나를 최적의 타이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난소가 있죠. 네, 난소에서는 매달 난자를 성숙시켜서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건 뭔가요? 바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 FSH과 황체 형성 호르몬 LH입니다. 이 둘이 벌이는 호르몬의 오케스트라가 모든 걸 조절하죠. 호르몬이 오케스트라. 네, 주기가 시작되면 먼저 FSH가 나와서 여러 개의 난포, 그러니까 난자를 품고 있는 주머니들을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디션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 개가 동시에 자라나는군요. 그럼 그중에서 최종 우승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여러 난포가 자라면서 경쟁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잘 자란 하나의 우성 난포가 압도적으로 많은 에스트로겐을 뿜어냅니다. 네. 그러면 이 높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FSH 분비를 줄여버려요. 결국 자신을 제외한 다른 경쟁자들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탈락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와, 스스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군요. 그렇게 최종 선택된 난포는 어떻게 되나요? 살아남은 우성난포가 완전히 성숙하면 이번엔 두 번째 지휘자인 LH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LH 급증이 바로 배란의 스위치예요. 이 신호를 받은 난포가 터지면서 마침내 성숙한 난자가 밖으로 나오는 배란이라는 클라이맥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배란 후에는 그럼 그 난포 껍데기는 그냥 버려지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요. 난자를 내보내고 남은 난포 조직은 황체라는 새로운 내분비 기관으로 재탄생합니다. 재탄생이요?
네, 이 황체는 임신이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잠깐만요. 그럼 임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호르몬 공장부터 짓고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 황체는 스스로 퇴화해서 백체라는 흉터 조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가 리셋되면서 다음 주기로 준비하는 거죠. 그건 정말 효율적인 리셋 기능인데 다르게 보면 매달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임신을 준비했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전부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좀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보험이에요. 수정란이 자궁에 도착했을 때 만약 자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매달 최고의 상태로 아기 맞을 방을 꾸며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그런 관점이군요. 배란된 난자는 그럼 어디로 가나요? 자료를 보니까 자궁관으로 이동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자궁관 팽대부라는 곳이 정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데리러 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자궁관 끝에 있는 자궁관 술이라는 손가락 같은 돌기들이에요. 자궁관술이요? 네, 이것들이 배란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난소 표면을 부드럽게 훑으면서 배출된 난자를 진공청소기처럼 쏙 빨아들여서 안전하게 자궁관 안으로 이끕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섬세하네요. 수억 개의 정자가 벌이는 거친 경주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조심스럽고 정밀한 과정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속도와 숫자의 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정밀함과 타이밍의 게임이죠. 네. 그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정란은 며칠에 걸쳐서 자궁관을 따라 최종 목적지인 자궁으로 이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기 맞을 방이죠. 자궁벽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배아가 착상하는 가장 안쪽의 자궁 속막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자궁속막의 변화는 앞서 말한 난소의 호르몬 오케스트라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입니다. 아, 같이 움직이는군요. 네, 난포가 자라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면 자궁속막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고요. 증식기, 배란 후에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 혈관과 영양분이 풍부해지면서 수정란이 착상하기에 가장 좋은 푹신한 상태가 됩니다. 분비기, 와. 난소와 자궁이 마치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과 똑같죠. 마지막으로 질과 외부 생식기관을 보면 질 내부가 산성을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남성의 음경과 음액이 상동기관, 그러니까 발생학적 뿌리가 같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질의 산성 환경은 외부 균을 막는 훌륭한 방어벽이지만 정자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점, 그래서 남성의 정액이 그걸 중화시켜야 한다는 점은 정말 절묘한 창과 방패의 관계를 보여주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음핵과 음경이 같은 조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남성 생식계통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놀라울도록 정교한 협력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수많은 우연과 필연,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절묘한 협력의 결과물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넘어서 우리 몸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이 경이로운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남성 생식계통은 수억 개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양적 공세 전략을, 여성 생식계통은 그중 단 하나의 정자와 만나기 위해 하나의 난자만을 신중하게 키워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해 왜 진화는 이토록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이 비대칭적인 전략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